안녕하세요. 모트리온 박기동입니다. 네, 또다시 신차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어제 스팅어가 신형 페이스리프트가 공개가 됐죠. 그리고 이제 곧 머지않아 신형 카니발도 또 등장을 할 테고, 오늘은 현대자동차에서 아반떼의 하이브리드 모델과 그리고 또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는 아반떼의 N라인을 공개를 했습니다. 아니, 정식으로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재원과 가격들이 오늘 전부 다 공개가 됐는데요. 자, 우선 아반떼 하이브리드를 먼저 살펴보면, 하이브리드는 지난번에 신형 아반떼가 출시가 될 때 그때 이미 하이브리드의 외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공개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진이랑 영상이 이미 공개가 됐었죠. 우선 보시면 요게 이제 기존의 현재 그냥 일반 아반떼고요. 요게 하이브리드인데, 하이브리드하고 일반 아반떼하고는 외관상 차이는 눈을 씻고 봐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외관상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지금 보이고요. 특히나 뭐 뒷모습에도 보면 뭐 하이브리드 딱지, 배지도 붙어 있질 않아요. 왜 배지가 없죠? 에코 하이브리드라고 붙어 있을 만한데 배지조차도 붙어 있지 않아서 외관에서 차이를 구분하기는 진짜 힘들고요. 심지어는 휠조차도 보시면 휠도 똑같은 휠을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일반 아반떼와 아반떼 하이브리드는 외관에서는 사실 거의 구분할 수가 없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이제 아반떼 N라인은 디자인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자, 우선 아반떼 하이브리드 먼저 좀 상세하게 살펴보면, 요게 아반떼 하이브리드의 재원이고요. 요게 일반 아반떼의 재원인데 사이즈를 보시면 똑같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디자인도 똑같고 사이즈에서는 뭐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파워트레인을 봐야 되겠죠. 파워트레인은 1.6 가솔린 엔진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 기본 아반떼는 이게 123마력이지만 하이브리드에 들어가는 1.6 가솔린 엔진은 105마력에 최대 토크가 15.0이고, 그리고 모터의 최고 출력은 32kW, 모터의 최대 토크는 170Nm인데, 자, 그럼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이쪽에 보시면 코나 하이브리드랑 같은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1.6 가솔린 엔진이 105마력, 15.0kgm 토크 똑같죠. 그 다음에 최고 출력이 전기 모터가 32kW, 170Nm 똑같습니다. 요거는 당연히 아이오닉 하이브리드랑도 똑같은 구조입니다. 그래서 아이오닉 하이브리드, 코나 하이브리드, 그리고 아반떼 하이브리드가 같은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에서 이제 연비가 오늘 발표가 됐는데, 아반떼 하이브리드는 제일 16인치 휠을 장착한 제일 기본 모델 기준으로 복합 연비가 21.1, 우와, 세단인데 21.1km per 리터를 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이제 한번 비교해 보시면, 아이오닉 하이브리드는 22.4, 아무래도 아이오닉이 아반떼보다는 연비가 조금 더 높게 나오죠. 그래서 아이오닉은 22.4, 아반떼는 21.1. 그러면 코나도 한번 살펴보면, 코나 같은 경우에는 연비가 19.3, 아무래도 코나는 SUV다 보니까 세단보다는 연비가 조금 더 낮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코나는 19.3, 아반떼는 21.1, 아이오닉 하이브리드는 22.4km per 리터의 연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가격도 한번 살펴보면, 자, 요게 이제 아반떼 하이브리드의 가격이고요. 요게 기본형 아반떼의 가격이죠. 기본형 아반떼 같은 경우는 스마트 트림이 1,570만 원부터 시작하는 데 반해서 아반떼 하이브리드는 세제 혜택을 받는 상태에서도 2,199만 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격 차이가 이게 얼마예요? 거의 600만 원, 우와, 이게 실화인가요? 600만 원 가까이나 차이가 많이 난단 말이에요. 자, 그렇지만 사실 여기도 이제 이렇게 바로 비교할 수는 없고요. 뭐냐면 아반떼 하이브리드는 여기 6단 DCT가 이미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후륜의 멀티링크 서스펜션, 와, 드디어 아반떼에 이제 멀티링크가 적용되어 있는 차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멀티링크 서스펜션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자동 변속기인 만큼 통합 주행 모드도 들어있고, 그리고 그 외에도 여기는 이제 16인치 휠이 장착되어 있고, 이쪽 아반떼 스마트는 15인치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 외에 또 약간의 이쪽에 뭐 전동식 파킹 브레이크 뭐 이런 부분들까지 지금 많이 장착이 되어 있죠. 그리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도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 차이가 액면가로만 보면 아반떼의 시작가에 비해서 아반떼 하이브리드의 시작가가 거의 600만 원 가까이 차이가 나지만,
뭐 아시겠지만 아반떼에서 변속기만 해도 147만 원, 또 스마트 센스만 하더라도 뭐 약 한 100만 원 가까이 차이가 나고, 그렇게 보면 지금 액면가는 600만 원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있지만 아마 이것저것들 사양까지 다 고려했을 때는 약 한 300만 원 전후, 뭐 정확하게는 아닙니다만 그냥 대충 계산했을 때 한 300만 원 전후 정도의 차이다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가솔린하고 디젤 그리고 하이브리드의 가격대를 평가를 할 때 디젤이 한 200만 원 정도, 혹은 이제 차 급에 따라서는 300만 원 정도 더 비싼 경우도 있고, 하이브리드도 동급 가솔린이랑 비교했을 때 한 200~300만 원 정도 더 비싼 정도로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번 아반떼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도 사양까지 고려해 봤을 때 약 한 200에서 300만 원 정도의 가격 차이를 보여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아반떼 인스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2,453만 원까지 올라가고, 아반떼 하이브리드의 인스피레이션 같은 경우는 2,815만 원이거든요. 그럼 이것도 지금 사양을 좀 비교해 보긴 해야겠지만, 요렇게 좀 비교를 해 보면 거의 큰 차이는 없는 것 같긴 한데, 그렇죠. 요렇게 비교해 보면 가격 차이가 한 360만 원 정도, 이렇게 해도 한 36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네요. 오, 그렇게 따지면 가격 차이는 꽤 많이 날 수도 있겠네요. 요거는 좀 더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 한 300만 원 전후로 가격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과연 아반떼를 하이브리드로 구입하는 것은 타당한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될 텐데, 첫 번째 제일 많이 고려하게 되는 부분은 연비죠. 연비이기 때문에 주행 거리가 평소에 긴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계신 분은 당연히 하이브리드를 선택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주행거리가 연간 한 2만 킬로 전후, 혹은 만에서 2만 정도만 되더라도 개인적으로는 하이브리드를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솔직히 지금 현재 이제 그 소렌토 하이브리드를 실제로 타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분명히 초기에 가격은 더 비싸게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초기에 비용을 더 많이 지불을 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이 하이브리드 차를 타는 동안에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요. 물론 이제 어떻게 보면 조삼모사이기도 하죠. 먼저 내고 만족감을 많이 누릴 것인가, 아니면 좀 적게 내고 만족감을 조금 적게. 근데 사실 그 만족감을 적게라는 것도 실제로 와닿기는 좀 어렵긴 하니까 약간 조삼모사의 느낌이 들긴 합니다만, 개인적으로는 하이브리드를 추천을 드립니다. 단순하게 어떤 연비의 장점을 넘어서 평상시에 아주 조용한 주행, 특히나 정차해 있을 때의 그 정숙성은 만족도가 정말 높습니다. 그리고 이 전기 모터가 주는 만족감도 상당히 크거든요. 특히나 이게 엑셀을 밟았을 때, 막 출발할 때, 그때 정말 부드럽게 출발해 주는 이게 굉장히, 물론 이제 스트레스도 적기도 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만족감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제 물론 아반떼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 소렌토 하이브리드만큼의 어떤 파워 차이를 느낄 수 있을지는 실제로 주행을 해봐야 알긴 하겠습니다만, 사실 뭐 아이오닉이나 코나를 생각해 봤을 때 하이브리드의 만족감이, 그 파워에서의 만족감이 나쁘지 않거든요. 그렇게 보면 아반떼도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나 이 아반떼의 후륜에 멀티링크 서스펜션이 들어가는 점까지 고려하면 돈을 조금 더 주고라도 평상시에 아주 만족감 높은 차를 타는 거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추천을 드려보고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그 아반떼 스포츠도 출시가 됐으니까, 자, 스포츠 외관으로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짠. 자, 일단 디자인이, 앞쪽은 많이 바뀌었네요. 일단 이 범퍼가 훨씬 더 우람한 느낌. 이게 지금 색깔이 빨간색의 블랙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더 강렬해 보이는 느낌이 있긴 하거든요. 이게 아마 흰색이거나 특히나 검정색 바디의 이 블랙이면 좀 덜 티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빨간색 바디와 이 검정색은 굉장히 강렬한 조화를 지금 대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 부분은 뭐 똑같은 것 같고요. 배지가 붙어 있고, 그릴의 이 패턴이 모양이 다르죠. 이쪽에 브레이크 쪽으로 공기를 보내주는 이쪽 라인도 형상이 조금 다릅니다. 여기 뚫려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이게 주행하는 모습이, 자, 실내. 와, 실내. 일단 멋진데요. 와, 여기에 드디어 여기 붙어 있네요. 그렇죠. 이쪽에.
그렇지. 여기에 뭐가 하나 붙는다고 하더니만, 드라이브 모드가 이쪽으로 와서 붙었습니다. 이게, 근데 여기 손이 꽤 먼데, 위치가. 그죠? 계기판까지 뻗으려면,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은데. 드라이브 모드는 이쪽에 붙거나 아니면 이쪽에 붙어 있는 게 사실 좋죠. 그죠? 아무래도 손이 빨리빨리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더 좋은데, 활용했다는 면에서는 뭐 나쁘진 않습니다만 손을 뻗어서 너무 멀리 가는 점은 좀 아쉽습니다. 이거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요. 특히나 이 스포츠성을 지향하는 모델에서는 손의 동선을 최소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시프트 패들도 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드라이브 모드도 이쪽에 붙어 있는 게 제일 좋죠. 포르쉐 보세요. 여기다가 드라이브 모드 딱 달아놨잖아요. 그죠? 그게 제일 좋습니다. 이거는 조금 기획의 미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어쨌거나 실내가 그림이 멋집니다. 지금 이쪽 일단 대부분 시트도 좀 눈에 많이 들어오고요. 이게 빨간색 스티치랑 앰비언트 라이트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눈에 많이 들어오네요. 계기판도 뭐 강렬하고 좀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 여기 빨간색 붙어 있는 거, 여기 N 붙어 있죠. 그 다음에 기어 레버도 요거 바뀌었군요. 그 i30 N 라인이랑 같은 그런 걸로 바뀌었고, 앰비언트 라이트가 강하고, 빨간색 스티치, N 시트. 요거는 북미형이어서 지금 이 계기판이 떠 있는데, 이것도 나쁘지 않은데, 지금 국내에서 보여드리는 거는 이게 디지털 계기판이잖아요. 근데 북미에는 요런 계기판도 있네요. 이게 수동에는 이렇게 들어가나? 그 다음에 기어 레버가 이렇게 바뀌었고, N 로고 이렇게 들어가 있고, 휠도, 멋있습니다. 좀 비슷한 패턴인데 조금 다르죠. N 라인 들어가 있고. 실내를 넓게 보면 이런 모습이고요. 여기 아무래도 이제 국내랑 사양이 좀 많이 차이가 나는군요. 여기도 앰비언트 라이트 있는 이 부분도 좀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러면 다시 국내 거를 한번 보면, 앰비언트 라이트 있고 없고 차이가 꽤 많이 나는군요. 디스플레이 차이도 많이 나고. 자, 그러면 뭐 디테일하게 한번 봤고요. 사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아반떼 N 라인이고요. 요거는 기본형 아반떼죠. 자, 먼저 사이즈를 한번 보면 뭐 당연히 휠베이스는 똑같겠지만 사이즈가 아반떼 N 라인이 조금 더 길어요. 한 25mm 정도가 더 기네요. 그러니까 범퍼의 디자인 형상이 조금 바뀌면서 사이즈가 조금 더 늘어난 걸 볼 수가 있고요. 이제 파워 트레인이 1.6 이제 터보 엔진이 장착이 된 거죠. 그래서 최고 출력 204마력에 최대 토크가 27kgm인데 요거는 아반떼 기본형은 123마력에 15.7이니까 차이가 많이 나죠. 자, 요 파워 트레인은 당연히 i30N 라인이랑 같은 겁니다. 그래서 i30N 라인에 204마력 27.0kgm랑 똑같은 그 파워 트레인을 그대로 적용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격을 살펴보면 되겠죠. 자, 아반떼 N 라인 가격이랑 먼저 i30 N 라인 가격을 먼저 한번 보면, 자, 스포츠 N 라인 트림 이름이 좀 다르네요. 그래서 아반떼 N 라인은 기본이 2,179만 원부터 시작되고, i30 N 라인은 2,379만 원부터 시작이 됩니다. 후륜 멀티링크 서스펜션 똑같고, 6단 수동 변속기 똑같고, 이게 후륜에 대용량 디스크 브레이크가 들어가 있네요. 여기는 차이가 없나? 원래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건가? 그래서 어쨌거나 i30 N 라인보다 당연히 아반떼 N 라인이 가격이 한 200만 원 정도 더 싸게 나왔습니다. 사실 이게 조금 애매한 거예요. 왜 i30가 더 비싸야 되느냐. 그게 사실 이제 i30의 판매에 좀 저해를 주는 부분인데,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예전 i30가 처음 나왔을 때는 i30의 상품성이 아반떼보다 월등히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i30가 좀 많이 팔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었는데, 지금은 아반떼랑 i30의 상품성이 큰 차이가 없을 뿐더러 아무래도 i30보다는 아반떼가 뭐 승차감 면에서도 유리하고, 그리고 또 공간 면에서도 유리하고, 그러다 보니까 굳이 조금 더 스포티한 느낌을 조금 더 살린 그 차를 더 비싼 가격을 주고 산다는 것 자체가 약간 거부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i30를 이제는 가격을 아반떼보다 더 낮게 매겨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뭐 어쩔 수 없죠. 자, i30 N 라인보다 아반떼 N 라인이 가격이 조금 더 쌉니다. 그리고 기본형 아반떼랑 비교를 해보면, 기본형 아반떼는 1,570만 원부터 시작하는데 i30 N 라인은 2,179만 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기도 6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이제 수동 변속 같은 수준, 이제 뭐
멀티링크 서스펜션도 없고, 그리고 그 외에 뭐 아무래도 많은 부분들이 빠지긴 하는데 그래도 이거 차이가 많이 나는구나. 지금 기본적으로 보시면 지금 가격 자체가 기본 하이브리드 가격이 시작이 2,199만 원이고 N라인은 시작이 2,179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20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잖아요. 시작가가 액면가로 보면 20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근데 지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여기는 이제 6단 수동 변속기고 또 하이브리드는 DCT가 기본으로 적용돼 가지고 그 가격이니까 N라인하고의 가격 차이가 꽤 많이 난다고 봐야 되겠네요. N라인이 하이브리드보다 최소한 한 100만 원 이상 더 차이가 비싸군요. 네, 오늘 이렇게 해서 급하게 아반떼 하이브리드와 아반떼 N라인의 모습, 그리고 재원, 그리고 가격까지 좀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뭐 가격 부분은 조금 더 다시 한번 자세하게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트림마다 아무래도 적용된 사양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아반떼보다 아반떼 하이브리드가 한 300만 원 전후 더 비싸더라. 그리고 N라인은 그거보다 또 한 100만 원 정도 더 비싸더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아반떼의 연비는 21.1km per 리터를 달성을 해서 아이오닉 하이브리드보다는 조금 낮고 코어나 하이브리드보다는 조금 더 높은 그런 연비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N라인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사실 i30 N라인을 시승하면서 저는 만족도가 엄청나게 높았거든요. 이 정도면 뭐 굳이 N라인이라고 이름 붙이는 것 자체가 좀 아쉬울 정도로, N은 아니지만 N하고 N라인, 이 라인이라는 느낌 자체가 얘는 스포츠에는 근접을 못하고 그냥 외형만 바꿔놓은 거에 일반적으로 라인을 붙이는 경향들이 있다 보니까 N라인보다는 뭐 N퍼포먼스든 N스포츠든 뭐 이런 이름을 붙여서 라인보다는 조금 더 강하다라는 걸 어필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도 어쩔 수 없이 N라인으로 이름이 나왔고요. 근데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i30 N라인만큼 역동적이기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이면서 좀 더 재밌게 탈 수 있는 그런 차라고 기대를 해야 되겠죠. 자, 이 차들은 조만간 이제 시승차를 확보해서 구체적으로 얼마나 잘 만들어졌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